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3호 제6면 기사입니다.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 복지 보건 분야. 시민을 더 행복하게. 군포시 시장 하은호는 2026년 병5년을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복지 분야를 먼저 살펴보자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청년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기준은 완화, 지급 기준은 확대되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이 폐지되었으며 간병비 부담은 완화되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으로 퇴원 후 돌봄군이 신설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지체, 뇌병변, 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 금액은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되었다.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되는 외출유도를 위한 생활 쿠폰 지원금의 금액이 월 4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용처도 5개소로 늘어났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인 청년누리를 30호 공급하며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청년 1인 가구 웰컴박스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도 대상 연령도 확대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다. 공공심야약국이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심야시간 연중 모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6년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2025년 복지 분야 공모사업 예산 18억 원 확보. 김포시 시장 김병수 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5년 복지국 산하 4개 부서와 18개 위탁기관에서 총 128개 사업, 예산 17억 9,6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약 2만 2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문화과, 아동보육과 등 복지국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관내 위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 민간기관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화 사업을 대거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1억 4,800만 원 규모의 청소년 중독 사업을 통해 예방 캠페인,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사례관리, 활동 전문가 양성과 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느린 학습자 청소년을 위한 초록아띠학교 7,600만 원와 방임 아동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품패밀리 1억 1,800만 원 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자립 및 건강 증진에 주력했다. 김포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근감소증 노인 자기주도 건강 프로그램과 선배시민봉사단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은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 선정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정신장애인의 일상적 회복 지원망 모형 개발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관계망 확대와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의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키오스크 교육 등,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웰린지 시즌2, 맞춤운동 PT 등 시대적 트렌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가족문화과와 아동보육과 또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김포시 가족센터는 찾아가는 가족센터, 모혈압, 을 통해 유관기관의 부모 교육 강사를 파견하였으며 우리아이 행복돌봄센터 6개소는 총 10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굿네이버스와 연계한 2025년 우리함께 세차 사업으로 아동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아동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친밀감 형성을 위한 얼수, 국악의 세계로 가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성과는 한정된 예산 안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발굴하려 노력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과 함께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청 주차장, 장애인 교통약자 위한, 배리어 프리 주차 정산기로 교체. 군포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주차 정산기를 배리어 프리
주차 정산기로 교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체 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주차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베리어프리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베리어프리 주차 정산기는 시청 로비와 민원봉사실, 부설 주차장 출구에 설치됐다. 이번 교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고대비 화면 확대 및 음성 안내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각지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도 부설 주차장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청의 시설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베리어프리 주차 정산기 교체를 계기로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민원 취약계층도 편하게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김포시 시장 김병수 는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 등 민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와 청각 언어 장애인 수어 통역 서비스를 2월부터 시청 민원 여권과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민원인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참여하는 세 자 통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어 등 14개국 언어가 지원되며 통역사 근무 일정에 따라 요일별 지원 언어가 상이하므로 시청 방문 전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청각 언어 장애인 수어 통역 서비스는 김포시 수어 통역센터의 지원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 방문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는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 노약자와 장애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단순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 우견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산부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창구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시청 민원실에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2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업무 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접점 부서에 비치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2026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과천시는 2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관련 연간 계획과 자활 지원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인 자격 관리와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6년 복지 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자활 지원 계획 등을 심의했다. 또한 부양 거부 기피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27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의결했으며 부양 의무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제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7.20%, 2인 가구 기준 6.7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10%를 올해부터 폐지해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천시 보건소, 손 씻기 교육장비 연중 무상 대여. 과천시 보건소는 집단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돌봄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 교육이 가능한 손 씻기 교육장비, 뷰박스를 2월부터 연중 무상 대여한다. 손 씻기는 수인성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이번에 대여하는 손 씻기 교육 장비는 손에 형광 로션을 바른 뒤 손 씻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직접 체험하며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관내 29개 기관에서 총 1345명이 손 씻기 교육 장비를 체험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줬다.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과천시 보건소로 전화, 지역번호 02-2150-3552해 신청한 뒤 장비를 수령하면 되며 대여 기간은 최대 2주다. 과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손 씻기는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체험형 교육을 통해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